안녕하십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확인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TV틱톡 김현태입니다. 먼저 TV틱톡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여론방송의 대변인이 될 우리 정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우 기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미있는 방송이 오늘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 우리 신입 기자 구현식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현식 기자입니다. 같이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쾌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데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드라마하고 스포츠 이 두 가지 장르로 살펴볼 텐데 먼저 드라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라마는 배우 양동근을 주제로 양동근 배우가 출연한 두 가지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양동근 배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동근 배우로서도 네. 상당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네, 가수로서도 상당히 좋은 앨범들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 시절에 학생 시절에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양동근을 따라하고 다니는 골목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주시죠. 네, 골목길 하면서 예.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양동근 이 배우가 네.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성공한 네. 그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동근 씨가 했던 그 골목길 외에 또 기억나는 노래 있나요? 그다지 기억나는 노래는 없는데 네. 원래 가수는 히트곡 하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골목길 하나가 딱 떠올라가지고 네. 혹시 그 외에 기타 대표곡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도 골목길만 떠오르는데 우리 구현식 기자는 양동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양동근 씨가 굉장히 또 만능 엔터테이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까지 넘나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그만의 좀 독특한 인간적인 매력이나 좀 약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그 코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미를 개인적으로 느끼셨는지? 연기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히트작이죠. 내 멋대로 해라. 그렇죠.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겠지만 본인이 연기하는 스타일이 정말 본인처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뭔가 그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전에 저는 리마리오 씨 기억나시나요? 개그맨 리마리오 씨가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네. 별로 본인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죠. 양동근 씨가 출연한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를 먼저 첫 번째 드라마 주제로 삼을 예정인데요. 내 멋대로 해라는 2002년도에 방영을 했고요. 2002년 7월 3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약 2달간 방영을 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 그 마니아층을 많이 섭외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마니아층을 확보한 것 외에 근데 의외로 시청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을 잠깐 살펴보니까 첫 회 시청률은 13%로 뭐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평균 시청률이 14에서 15%로 이제 대박 시청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했는데요. 2002년도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월드컵 시즌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월드컵 시즌 기간 동안에 사실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시청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짤막하게 내 멋대로 해라 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한 시한부 20대 청년을 둘러싼 불멸의 사랑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진솔한 사랑법을 보여줌으로써 이 건강한 젊은이의 표상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내 멋대로 해라 보셨나요? 저는 본방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것도 이제 재방송으로 방영해 주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양동근과 이나영의 그렇게 풋풋한 그런 사랑 얘기 상당히 재미있게 관심 있게 봤고 2002년 당시에는 솔직히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그때 이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방송사들이 월드컵 축구 하이라이트 그것만을 틀어주면서 그것만 그 축구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정현우 기자, 이 당시 2002년도 5월, 6월, 7월, 8월. 네. 그때 뭐 하셨나요? 태극기 메고. 붉은 악마. 네, 광화문 다녔습니다. 광화문 다니셨다. 열심히 응원을 다니셨는데, 네. 구현식 기자도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이게 들어가니까 저 봤습니다. 저 내 멋대로 해를 시청을 하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되게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자체가 아무래도 뭐 사회에 좀 우리 드라마를 듣다 보면은 뭐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것처럼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가면이 돼 있는데 반대로 이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정말 좀 사회에 좀 하부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고충들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었기도 했고요. 또 그가 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또 사랑 이야기가 또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정말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인생의 의미는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구현식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렇게 하류 인생이라고 우리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급 계층에 관련된 그 하급 계층의 어떤 그 소매치기 범인이 음악을 하는 여성과 조금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뭔가 저는 대리 만족도 느끼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수목밤 9시 55분에 드라마를 방영을 했었고 저는 그때 굉장히 챙겨봤었거든요. 매번 본방으로 봤었는데 방금 전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재방송을 통해서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경우 이제 마니아층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그 마니아층 분들이 본방을 챙겨보신 분들도 있었지만 재방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다시 보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예상만큼 본방 시청률은 낮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줄거리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동근 씨와 이나영 씨가 이제 양동근 씨는 고복수라는 소매치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나영 씨는 성이 전이고 이름이 전경이라는 음악 밴드를 활동하는 우리 여자 젊은 청소년이죠. 이제 여자 젊은 음악가로 나옵니다. 이 두 배우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고복수가 어떤 CD 가게를 들어가서 있다가 그 이나영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서 이나영 씨의 가방을 소매치기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눈이 마주친 거죠, 둘이. 근데 그때 이나영 씨가 갖고 있던 개가 도로로 뛰어들면서 이나영 씨가 뭐 뛰쳐들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나영 씨 얘기도 빼뜨릴 수 없죠. 그죠? 좋아합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진심이 나올 뻔했습니다만. 네, 진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예, 좋아하고 이나영 씨 하면은 CF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예전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CF는 포카리 스웨트인가요? 포카리 스웨트. 네, 그 CF인데 이나영 씨가 나시를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마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나영 씨. 네, 충격적으로 말랐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너무 말라서 이 분은 살이 있을까, 근육질이 있을까, 네, 이런 걸 걱정하면서 봤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나영 씨 참 예쁘죠. 네, 좋아합니다. 예쁜데 우리 구현식 씨는 저는 일단 이나영 씨를 그 영화에서 되게 많이 팬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그 Who Are You라고. 제목은 들어봤는데. 네, 저 간략한 내용이 이래요. 그 사이버 공간, 우리 한참 이제 인터넷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인터넷에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이 그 영화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가상에서의 그 게임 속에서 이제 남녀가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조승우 씨였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나영 씨였는데 둘이 이제 가상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또 뭔가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공간에서 또 사랑을 하고 또 가상에서의 또 그 사랑과의 연결이 되면서 좀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았나 그 요소 자체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더 올라가서 예전에 접속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도연 씨와 한석규 씨가 만난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후아유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그 요소 자체가 그 뭔가 그 인터넷을 활용한 그 게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게 OST 곡에서 유명한 거 있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주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소절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그거. 예. 아니 저는 지금 생각이 났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예 알았어요 이제. 네. 네, 그 영화 자체가 일단 OST도 저 귀에 많이 또 찹찹 감겼고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봤던 분들이 그 OST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면서 Who Are You라는 영화도 꽤 잘 봤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이다영 씨 나왔던 Who Are You? 네. 평점 평균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레이팅하는 게. 평점 평균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여기 또 이제 지금은 대스타이신 우리 이동건 씨 극 중에 한동수라는 역할로 나오셨는데 한동수는 이제 이 극 중에서 이제 기자로 나옵니다. 이 문화부 기자로 나오는데 이 전경 이나영 씨를 뭐 짝사랑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지만 양동근 씨에게 뭐 뺏겼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양동근 씨 그 극중 고복수에게 밀려서 조금 애처로운 역할을 맡았는데 한동수 씨 당시 이동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동건 씨. 네. 뭐 알고 계신 사실 이동건 씨가 노래도 부르시고 이동건 씨도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동건 씨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개인적으로 이동건 씨 하면 이동건 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꾸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없는 거라도 짜내 주세요. 이동건 씨 새 친구 새 친구 맞습니다. 새 친구. 새 친구 맞는데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새 친구에서 이제 좀 이따가 새 친구 관련해서 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잠시 뒤 미뤄두도록 하고요. 우리 구현식 기자 이동건 씨에 대해서 뭐. 이동건 씨 하면은 일단은 그 드라마, 영화 또 음반을 내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인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도 이제 그렇죠. 이동건 씨가 나왔는데 굉장히 젠틀한 또 컨셉과 또 그런 행동 자체가 여성들의 또 마음을 많이 또 심금을 울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낭랑 18세라고 또 드라마로 또 히트작을 쳤지 않습니까? 한지혜 씨와 또 이동건 씨 러브라인인데 극 중에서는 정말 이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나오죠. 아무래도 이동건 씨는 그 기존의 컨셉이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좀 얌전하면서 젠틀하고 또 여자들한테 좀 부드러운 사람. 그런데 반대로 또 한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극 중에서 본인만의 또 독특한 성격이죠. 굉장히 톡톡 튀면서 발랄한 매력 그리고 어디에 자유분방하게 뭐 어디에 엮이지 않기 때문에 둘이의 그런 캐릭터 요소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또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한지혜 씨와 이동건 씨가 그렇죠. 또 연인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B형과 A형의 또 그 혈액형 간의 또 차이가 좀 약간 혈액형 때문에 헤어졌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번 그 오락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서 한지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동건 씨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고. 그 극 중에서도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 표정 자체가 그 자기의 본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표정 변화가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또 우리 성대모사 말고 이 표정 모사도 한번 해주시죠, 이동건 씨. 제가 그 이동건 씨의 표정이 뭐 따로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간 시무룩한 표정인 것 같아요. 막 저한테 뭐 뭐라 했다 그러면 그냥 막 약간 이런 거 인상을 약간 쓴다거나. 진짜 무섭네요. 농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나왔던 낭랑 18세가 좀 그때도 히트를 계속적으로 굉장히 치면서 히트를 했었죠. 재밌게 또 시청률을 올리고 두 분 다 그때는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또 영화나 여러 가지 작품으로 저희한테 많이 찾아뵈었던 걸로. 그 낭랑 18세 관련해서 이제 한지혜 씨하고 이동건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결국 진짜로 사귀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타 드라마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로 커플이 된 경우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특별히 기억나는 작품은 제목보다는 커플. 류승범 씨와 공효진 씨. 상당히 오래 사귀었던 커플이지 않습니까? 전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작품을 통해서 둘이 만나게 됐죠? 두 분이 작품을 통해서 만났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두 분이 네. 작품을 통해서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현식 기자, 뭐 기타 생각나는 커플. 생각나는 커플은 네. 뭐 극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극 중에서 만났는데 실제 커플이 됐던 커플이 있죠.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제가 극 중에서 만난 네. 커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저 먼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94년도에 저기 했는데 차인표 씨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네, 알죠. 네, 요걸로 이제 모든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녹이셨는데 그때 신혜라 씨랑 이제 부부가 됐죠. 네. 사실 한간에는 뭐 금세 헤어질 거다. 왜냐하면 워낙 연예인 부부가 금방 깨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 금방 깨질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인구 부부에다가 또 자녀들을 입양까지 해가지고 조금 연예인 공인 부부로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차인표 신혜라? 저는 왜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도대체 몇 살이시죠? 아니 이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예? 왜 이게 기억나냐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손잡고 미용실에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씨가 요구했던 거 기억이 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차인표 씨의 또 조각 같은 외모와 그렇죠. 또 연기도 또 훌륭하게 잘하시고 또 뭔가 그 요소만의 자기만의 또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흔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마인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참 신기한 것 같고요. 두 커플이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참여를 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다른 연예인 커플들에게 많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너무 삼천포로 빠진 건 아닌가 싶은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또 연예인 부부 기억나는 부부가 있나요? 뭐 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연예인 부부 누가 있죠? 저는 또 생각이 났던 게 유동근 전인화 부부가 생각이 나고요. 도대체 몇 살이시죠? 아니 자꾸 예전에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남희석 씨가 전인화 씨를 정말로 사모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뭐 불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기타 기억나는 거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 또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몇 살이신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네, 저 20대 후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플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또 아이돌들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돌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여자들을 생각한다면 소녀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녀시대도 요즘에 정말 핫하게 연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나 씨가 또 이번에 이승기 씨와 또 연인이 되었고요. 또 티파니 씨도 니쿤과 연애설이 이게 터지면서 결국에는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애설을 보게 되면서 사실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돌들은 이제 연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밝혀지면서 역시 결국에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내가 유명해도 뒤에서 다 연애하고 할 거 다 하고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결국 본인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은 아니 땡 굴뚝의 연기 나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멋대로 해라 드라마 속 캐릭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복수, 양동근 씨가 역할했던 고복수. 드라마 속에서 이제 26살로 나왔고, 이제 시한부를 받았는데 뇌종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몸으로 모든 걸 표현한다. 소매치기 전과 이범이며 경력은 15년으로 나왔고요. 소매치기 수입의 3분의 2는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하네요. 드라마 속에서 이제 소매치기를 하지만 뭔가 효성이 넘치는 그러한 캐릭터로 나왔고, 여기 나오죠? 어느 날 소매치기 현장에서 전경, 이나영 씨를 만나서 운명의 여자임을 자기 맘대로 확신해버린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드라마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양동근 씨 뭐 기억나시겠지만 드라마 속에서 양동근 씨가 그 일자리를 찾다가 소매치기를 관두고 찾은 것이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 활동을 해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스턴트맨으로 나왔던 우리 정두홍 감독님, 정두홍 감독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두홍 감독님. 네. 갑자기 너무 질문을 드렸나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무술 그렇죠.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직접 출연도 많이 하시고. 네. 아유, 고생하십니다. 저도 이거. 정동 감독을 예로 들자면, 네. 진짜 무술 감독도 하셨지만, 진짜 그 복싱을 배워서 실제 아마추어 시합에도 나가셨을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인 그 액션 감독님이신데, 정동 감독님이 출연하셨던 영화라든가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또 그분이 영화나 이 드라마에 참여를 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예인들에게 뭐 이런 강습 같은 거 무술이나 이런 이제 액션 쪽에 이제 스턴트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그런 연기 지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다는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무술 감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정두홍 감독을 굉장히 무섭게 봤었거든요. 근데 드라마 속에서 양동근 씨를 굉장히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한 과정 통해서 조금 재미를 자아냈는데 양동근 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면 양동근이라는 배우를 저는 처음에 논스톱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뉴 논스톱 혹시 기억나는 양동근 씨의 모습이 있습니까? 양동근 씨의 모습, 폭탄머리. 네, 그렇죠. 폭탄머리. 빗을 머리에 숨기고 다니는. 네, 그리고 기억하시네. 엄청나게 큰 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죠. 네. 그 정도의 이제 괴짜랄까? 네, 괴짜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도 커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누구였죠? 바로 장나라 씨였죠. 장나라 씨. 네, 장나라 양동근 씨. 커플이 있었고 방금 전에 그 폭탄머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데프콘 씨도 폭탄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데프콘 씨를 보면서 저 양동근이 원조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동근 씨와 양동근 씨가 커플이었단 말입니다. 양동근 씨요? 저 양동근 씨. 말이 꼬였습니다. 양동근 씨와 장나라 씨가 커플이었는데 조금 안 섭섭했나요? 제가 왜 섭섭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나라 씨를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뻤죠. 정말 아기자기하고 좀 작은 얼굴에 큰 눈망울이 남자분들이라면 다 좋아했고 노래도 되게 잘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는 좀 그 뭔가 그 아이돌 세대가 없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 세대라고 한다면 장나라 씨도 그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노래가 있다면? 제가 진짜 정말 손발이 오글거려서 그 부를 수는 없겠고요. 그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하고 그 노래가 뭐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저도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띠리리리라고 하면서 불렀는데 장나라 씨, 저는 개인적으로 장나라 씨를 정말로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그 뉴 논스톱이 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2년간 방송이 됐는데 2년간 마음을 졸이면서 그 당시 뭐 중학생이었었는데 한창 뭐 사춘기였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이 결국은 짝사랑이었죠. 장나라 씨였던 가슴 아픈 기억이 나고요. 논스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유행어거든요. 유행어. 네.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하면서 기억이 나실 테지만 혹시 뭐 기억나는 유행어? 저도 억양은 기억이 나는데 대사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혹시 뭐 구현식 기자 있나요? 저는 그 유행어보다는 그냥 그 양동근 씨만의 그 스타일 있죠. 구두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장나라 씨인데 맞아요. 뭐 사소한 거를 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이게 너무 막 많이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캐릭터가 또 있었어요. 또 그 북 중에 좀 멋있는 캐릭터도 있었지만 반면에 좀 뭔가 구두쇠지만 내심 뒤에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겼고요. 그 유행어가 또 따로 있었나요? 네, 유행어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동근 씨는 극 중에서 구리구리 양동근이라고 불렸었고요. 양동근 씨가 참 제가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럴스 요거. 네. 맞아 기억나시네. 그 유행어를 만드셨고 사실 뉴 논스톱 하면 스타들을 많이 배출했었습니다. 당시 그 양동근 씨랑 같이 출연을 했던 배우들이 조인성 씨, 박경림 씨가 있었고 특히 조인성 씨, 박경림 씨도 그 뉴 논스톱에서 커플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박경림은 너 딱 걸렸어. 요거가 유행어였다고 네티즌들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혹시 그 한예슬 씨는 그때 없었나요? 한예슬 씨가 아마 그 다음 버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뉴 논스톱 다음에 또 김효진 씨가 나왔었는데 김효진 씨 또한 웬일이니라고 하면서 근데
다나씨도 아마 나왔었는데. 아, 맞습니다. 네. 다나씨. 그래서 이제 뉴 논스톱이 거의 그 당시에는 스타 제조 프로그램이라고 불렸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논스톱이나 혹은 뉴 논스톱 통해서 떴던 스타, 기억에 남는 스타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네. 장나라 씨, 그렇죠. 조인성 씨, 박경린 씨 많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네. 이의정 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의정 씨는 남자셋, 여자셋. 아, 남자셋, 네, 여자셋입니까? 훨씬,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방영을 했던 시트콤이었죠. 그리고 네. 그 우희진 씨도 맞아요. 남자셋, 우희진 씨, 여자셋입니까? 맞아요. 남자셋, 여자셋에서 우희진 씨가 나왔고 당시에 신동엽 씨도 나왔거든요. 네. 신동엽 씨는 극 중에 그 코를 잘 파는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리고 또 떴던 스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떠오르진 않는데 그 뉴 논스톱 이래로 방송됐던 스타들 중에 하하 씨도 나왔었고 또 MC 몽 씨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논스톱에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 해도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캐스팅할 때 논스톱에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 간의 그 치열한 그렇죠. 경쟁률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또 알기로는 그 이정 씨도 논스톱 출신이었고요. 그 보통 이제 논스톱 5였을 거예요. 아마 구혜선 씨도 있었고 구혜선 씨. 또 홍수아 씨도 씨. 있었고 네. 좀 의아하지만은 타블로 씨도 논스톱 타블로 5에 기억납니다.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한효주 씨, 한효주 씨도 한효주. 예, 네. 그 있었고. 좀 정현동 씨도 그 개그적인 요소 때문에 거기 정현동 씨가 있었대요. 출연했었습니다. 예, 사실 제 기억에는 많이 없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논스톱 5만 해도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이 모두 또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논스톱의 인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적으로 또 시리즈가 많았던 만큼이나 그게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그 스타를 제조하는 그 프로그램, 그 드라마 자체가 영향력이 있었던 게 제가 그 한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신나게 봤던 그 시트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 전 논스톱과 같이 자랐는데요. 자, 이제 양동근 씨가 이렇게 고복수라는 캐릭터로 그 논스톱에서도 사실 논스톱 캐릭터와 이 내 멋대로 해라라에서 나온 캐릭터랑 사실 비슷했거든요. 뭔가 엉성하고 그러나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로 나와서 또 마니아층을 획보한 내 멋대로 해라 양동근 씨 고복수라는 소매치기범으로 나와서 열연을 펼쳐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복수랑 사귀는 전경 씨 극중 전경 씨고 이제 이나영 씨가 맡아주셨는데. 이나영 씨는 당시 그 작은 머리 종결자 소두라는 별명으로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소두 이나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가요? 이상형에 가깝나요? 아니면 사실 이나영 씨는 제 이상형이기다 보다는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냥 느낌,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느낌보다는 그냥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좀 좋아하는 느낌이 그 갸냘픈 몸매에서 나오는 그 세련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좀 크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녀만의 그 좀 가난한 이미지가 또 피부가 뽀얗지 않습니까? 네, 백옥이죠. 네, 백옥은 뭐죠? 백옥, 완전 하얀색 옥. 백옥 같은 또 피부가 마음에 들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캐릭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옥의 피부에 또 키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얼굴이 굉장히 또 작으시고 제가 처음 그 이나영 씨의 출연 그 드라마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공포 시리즈물이었는데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공포물 같은 거였어요. 되게 귀신 분장을 해서 나와서 처음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이나영 씨의 첫 출연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은 또 맥심 커피를 항상 꾸준하게 광고하고 있고. 전 이나영 씨 때문에 맥심을 선택했습니다. 맥심만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맛을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사실 상품이라는 거 이제 정말 솔직히 말을 해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선전한 뭔가 물건이 있으면 고르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걸 골랐나요? 저는 요즘 카누를 먹고 있습니다. 카누.
좀 아메리카노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제 맥심하면은 왠지 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 원터치 커피인데 아메리카노가 요즘은 또 많이 좋게끔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뭐 프리마가 들어가지 않은 좀 담백하게 또 요즘 또 웰빙이라고 해서 살찌는 거 다 꺼려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저는 좀 맥심보다는 또 간단하게 아메리카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는 맥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맥심이 커피라는 이미지보단 잡지 이미지가 더 떠오르거든요. 맥심 잡지 아시나요? 네, 그 남성 전용의 잡지. 아니 뭐 남성 전용 잡지긴 하지만 아름다운 여성분들, 우리 뭐 아이돌분들의 그런 아리따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잡지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맥심을 처음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계기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맥심 하면 커피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화보 그 첫 페이지 커버 페이지를 보고 그냥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항상 군대에 가면은 선임들이 잡지를 쌓아두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말 좀 그 사실 그 첫 장의 그 화보가 좀 약간 서정적입니다. 좀 여자 누구였나요? 어떤 배우? 전 배우가 아니었는데 레이시멀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뭐 길가에서나 좀 유명하시거나 좀 이쁘신 분, 일반인들을 좀 상대로 좀 약간 선정적으로 좀 야하게 입혀서 그 컨셉을 잡아서 찍는데 참 다양한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거기서는 좀 이 사람은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용 자체가 저희 또 군인들이 읽기에 굉장히 신선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좀 약간 19금의 내용도 많이 다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동차 그런 것도 있고 뭐 게임이나 여러 가지 기타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를 많이 담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군대 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셨을 것 같다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내 멋대로 해라. 그 캐릭터 설명에 들어가세요. 이제 이나영 씨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방송에 뜨고 싶어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락 매니아였고, 또 그런 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싶은 캐릭터로 나왔다고 합니다. 독립해서 먹고 살 정도만, 또 그래서 인디 무대에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할 정도만, 그래서 계속 작곡하고 음악을 낼 정도로만, 그래서 알만한 음악광들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로만 성공하고 싶어 하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크게 대성하고 싶었던 캐릭터로 조금 보입니다. 정도로만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극중 캐릭터가 약간 뭐랄까 조금 어벙벙한, 어리숙한 그런 이미지도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전경 씨, 이나영 씨를 좋아했던 캐릭터가 있었죠. 바로 한동진 씨, 극중 한동진 씨로 이동건 씨가 역할을 했었는데,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중 문화부 기자로 나옵니다. 경과 동거하고 싶어 안 달랐는데 결혼은 또 싫어하고 또 경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나영 씨의 아버지가 귀찮게 굴지만 않으면 이나영 씨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캐릭터로, 그렇지만 뭐 우리 양동근 씨에게 이나영 씨를 뭐 뺏기는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 이동근 씨에 대해서 짤막하게 프로필을 살펴보면 뭐 당시에 서울 예대 재학 중이었고 출연작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 친구, 이동건 씨가 또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새 친구 기억나시나요? 새 친구. 네. 별로 프로그램을 안 보셨나 봐요.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드라마나 영화 쪽은 그래도 좀 봤습니다만 드라마 쪽은 제가 2002년, 2003년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보는 거를 보고 저런 걸 왜 보나? 저는 뭐 꾸며낸 얘기. 새 친구를. 그죠? 전부 다. TV 방송을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혐오했습니다. 쟤네는 다 꾸며냈다. 쟤네는 다 안 될 놈들이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도 텔레비전은 참 있으셨네요.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만 팠던 우리 정현우 기자, 잠시 뒤 기대하겠고요. 자, 우리 이동건 씨에 대해서 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친구가 제가 아는 새 친구인지 궁금한 게 그 예전에 그 나왔던 게 정웅인 씨, 박상면 씨, 윤다운 씨가 나오는 맞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밤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웃겼던 게 그 밤마다 하는 것만큼이나 조금 약간 선정적인 느낌도 맞습니다. 있었고. 당시에 19 이제
그 연령대가 더 저렴해. 예전에 또 에로 배우로 유명하신 분이 거기에 또 출연을 하게 되면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나왔을 때 그냥 그 요소 자체가 웃겼던 것 같아요. 거기가 또 세 분이 나오죠. 이게 정웅희 씨, 박상면 씨와 윤다운 씨가 나오는데 세 명 자체가 되게 꽁트 자체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더맨더머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제 뭔가 뭐 하기만 하면 웃긴 것 같아요. 세 명은 웃기고 또 극중이 아니죠. 스티콤 안에서 이동건 씨는 좀 4차원의 사람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인물 배치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세 명의 웃긴 사람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뭔가 소란스럽고 그렇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이 극 중에 또 4차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면서 좀 뭔가 사실 웃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뭐 웃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컨셉을 잘 잡아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새 친구라는 시트콤도 제가 논스톱만큼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좀 야하니까. 예,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보면서 제 친구 역시도 더 좋아했죠. 저희들이 뭐 학교에 갔을 때 딱 하는 처음부터 딱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들이 바로 또 새 친구, 그렇죠. 새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새 친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웅인 씨도 사실 새 친구를 통해서 많이 뜬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상면 씨도 나왔고 안현홍 씨도 사실 새 친구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캐릭터인데 정말 웃겼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안문숙 씨인가요? 안문숙 씨. 안문숙 씨가 이 자동차 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먼저 이제 처음 이제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웅인 씨인가 윤다운 씨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직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운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까지 간 걸로 아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마렵잖아요. 대소변이 마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스탑조차도 못 하잖아요. 고속도로니까 계속 주행을 해야 돼요. 옆에서는 계속 치고 오고 뒤에서 따라오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바다로 제가 그 뒤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윤다운 씨인가 정웅인 씨가 그 대변인가 소변을 차 안에서 봤던 거 그 눈밑이 또 다크서클이 올라오면서 그게 굉장히 웃겼던 걸로 기억이 하고 있는데 진짜 안문숙 씨도 캐릭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또 병원에 그렇죠. 일단 병원 내에서 정웅인 씨를 짝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그 사람만의 또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그 개그 코드가 정말 잘 배치했던 것 같아요. 안문숙 씨도 안문숙 씨지만 또 안현홍 씨도 나왔었거든요. 안현홍 씨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안현홍 씨. 아마 제가 이 유행어를 하면 하고 딱 이제 기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해보시죠. 안현홍 씨가 뭐라고 했냐면 놀라워라. 윤다운 씨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안현홍 씨가 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윤다운 씨도 분명히 어떤 유행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이동건 씨도 사실 아까 어리숙하고 또 잘생겨서 좀 덜 웃길 수 있었는데 캐릭터를 잘 잡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리숙하면서도 또 이동건 씨의 캐릭터 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Oh My Mystery. 기억나시나요? 되게 잘하신다. 네, 지금 하나 해주세요. 현식 기자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죠. 오 마이 미스테리. 이거 장난 아니겠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코잡고 해주셔야 돼요. 코잡고. 제가 본연에 또 느끼함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느끼해서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Oh my mystery. 진짜 대박. 정말 이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봤고요. 네. 야, 여기 박상면 씨도 새 친구 나왔거든요. 박상면 씨는 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러면서 우울하냐, 뭐하냐, 이런 말투를 했었고, 정웅인 씨는 사실 똑똑한 스마트, 커리어맨으로서 이제 똑똑한 이미지였는데, 아이고, 경사났어, 이러면서 또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반응이 별로 저조했기 때문에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구나. 새 친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셨길래 아까 별 말씀이 없으셨나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새 얼간이. 새 얼간이. 네, 인도 영화인데 상당히 거기서도 유행어가 있었죠. 알 이즈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프로필, SNS든 카카오톡.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삐처리 하시겠죠? 그 프로필에 아리주엘 맞아요. 다 써놓고 내렸습니다. 그거랑도 조금 겹쳐서
두 개가 제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겹쳤네요. 저는 그 영화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새 얼간이들의 컨셉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 세 친구랑 완전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 뭔가 한 명은 똑똑하고 또 한 명은 어리숙하고 또 한 명은 그 둘 사이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새 친구라는 캐릭터랑 맞았었고 실제로 그 새 얼간이에서도 좀 뭔가 좀 재밌는 캐릭터가 여러 있었는데 기억나는 캐릭터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캐릭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인도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도 영화만의 또 특별한 점이 발리우드라는 요소가 있어요. 인도적인 요소가 있으면 인도만의 인도는 약간 그래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는 그 인도만의 그 뮤지컬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고 또 뭔가 이게 노래와 인도 춤을 되게 많이 주는데 그 역동적인 거 있잖아요. 그 역동적인 게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던 인물이 주인공의 이름이 아미르 칸 씨라고 해요. 아미르 칸인데 극 중에서는 뭔가 보면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스마트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4차원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뭔가 그 끝에는 뭔가 교훈이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 영화를 처음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거 지금 뭐 기자 평론가 쪽에서는 6.65로 저조하게 받았는데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이 9.34 정도로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알리스웰 그 새 얼간이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 뭐 극중 장면을 그냥 짤막하게 제가 기억에 나는 걸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 학교 뭐 총장님께 제안을 하지만 총장님이 계속해서 막 거부를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라고. 너는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냐고 했는데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 총장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학생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그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을 선물하려고 그 로봇을 띄워가지고 그 학생 방에 갔는데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학생이 이제 뭐 세상을 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떴는데 그러면서 뭐 I quit 뭐 벽돌에다가 뭐 나는 그만둘래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쉽게 관두면 안 되겠구나 포기라는 걸 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아까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그 아리스웰 새 얼간이들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저는 그 친구가 이제 박사죠. 박사가 되고 싶지가 않고 이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선물, 노트북 선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라도 아들의 꿈은 막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꿈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해줘라. 이런 식의 교훈도 얻었고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아기를 빼낼 때 그거 보셨습니까? 참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기숙사에 전기가 다 끊겼습니다. 전기가 다 끊겼는데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의 언니죠. 여자친구의 언니가 이제 산통이 와서 기억이 나네요. 총장님 딸 아닙니까? 총장님 딸입니다. 그래서 탁구대 같은 걸 눕혀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끌어와서 청소기로 빼내는데 상당히 아이디어 머리가 돌아간 머리를 쓰는 게 굉장히 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했었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있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멋대로 해라. 우리 이동건 씨 새 친구 때문에 새 얼간이들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따라 조금 멀리 삼천포 부산 여행 찍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송미래 씨 우리 그 양동근 씨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송미래 씨, 공효진 씨가 역할을 했고요. 극중 캐릭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양동근 복수를 만난 건 야구장 남자 화장실에서인데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수도관이 터져서 급한 마음에 공효진 씨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양동근 씨가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양동근 씨가 복수를 하려고 공효진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네.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 공효진 씨가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뭐 밥을 먹어라라고 하면서 조금 따뜻하게 깊어지는데 계속해서 공효진 씨는 양동근 씨를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나영 씨 오빠로 나오는 이세창 씨를 다시 또 이세창 씨랑 뭐 불륜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로맨스가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는데 공효진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류승범 씨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공효진 씨가 이 2002년도 내 멋대로 해라 다음에 2003년에 눈사람이라는 드라마도 찍었거든요. 아, 네네. 눈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 그냥 좀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 정확하게 그 공효진 씨가 나왔는데 또 누구더라? 그 부산 조재현 씨. 조재현 씨가 연기를 또 잘하잖아요. 근데 그 좀 제 기억엔 좀 약간 슬펐던 것 같아요. 눈사람 하면은 그것도 겨울이 연상이 되고 좀 차가운 느낌도 있고 좀 뭔가 또 그런 거 같아요. 공효진 씨는 이제 극 중에 초기 때 데뷔를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살짝 약간 단아진 않잖아요. 좀 뭔가 좀 살짝 불량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 극 중에서도 역할 자체가 좀 껄렁하거나 좀 말을 할 때 좀 툭툭 뱉거나 좀 약간 다소 여성스럽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말괄량이 이런 이미지. 말괄량이보다는 좀 약간 여자 깡패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또 드라마를 보면은 또 공효진 씨의 또 컨셉을 바꾸려는 노력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또 히트작이죠. 파스타, 최고의 사랑, 또 죽은의 태양 같이 이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기존에 그 맡아왔던 역할과는 좀 다른 거, 좀 어리숙하고 좀 약간 백지미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공효진 씨도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극 중에 왜냐면은 원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또 그렇죠. 연기자의 생명력이 길어지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효진 씨가 또 역할을 바꿨지 않았나. 이게 공효진 씨가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캐릭터 변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구현식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극중 캐릭터 중에 굳이 고르자면 어떤 캐릭터가 더 구현식 기자에게 조금 더 맞는 캐릭터였을까요? 공효진 씨. 공효진 씨 같은 극중 경우에는 캐릭터를 따져봤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 죽은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공효진 씨가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자체가 근데 그런 요소가 전 좋아요. 왜냐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나영 씨가 호화유를 나왔지만 제가 그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거는 OST뿐만 아니라 그 이나영 씨 그 컴퓨터 같은 요소,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때 캐릭터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저도 약간의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의 태양 같은 경우에도 공효진 씨가 이제 귀신을 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귀신의 또 하늘 자신들이 풀어나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고, 거기서도 또 이제 남자 주인공분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죠? 유명하신데. 근데 그분과의 또 이제 썸을 타게 돼요. 근데 항상 뭔가 그쪽에서 보호받으면서도 하지만 그런 누가 챙겨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만의 또 소신이 있기 때문에 소신도 있고 하지만은 좀 뭔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직접 찾아왔을 때 또 꼬박꼬박 다 해결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런 요소는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현우 기자. 오래 기다리셨죠?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할 말이 많다고요? 공효진 씨가 출연했던 여러 작품이 있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가. 공효진 씨 옛날에 그 비 씨와 함께 찍은 상도의 학교가자. 유명했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도 있고 구현식 기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최고의 사랑. 최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셨나 보죠? 개인적으로 봤죠. 챙겨왔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공효진 씨의 역할이 되게 걸그룹으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자 입장에선 감싸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보호 본능을 자극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당찬 혼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여성.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공효진 씨,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눈사람 얘기를 또 꺼냈던 게 저는 공효진 씨를 뭐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눈사람에서 이제 형부와 처제 사실은 이게 금기된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런 금기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금기된 사랑을 조금 아름답게 풀어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한국 정서에 특히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서인데 이 원래 본 조재현 씨의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형부죠. 형부의 원래 언니였던 오연수 씨가 이제 언니 역할로 나왔었는데 오연수 씨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이렇게 형부랑 처제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건데 그 당시 공효진 씨가 처제로서 굉장히 또 제 기준으로는 이제 내 멋대로 해라랑 비슷했어요. 막 털털하고 막 형부한테 막 까불고 뭐 이런 캐릭터였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눈사람을 통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OST였죠.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유명하죠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힘이 들 때. 맞아요, 그 노래. 저 그 노래를 이제 지금까지도 MP3에 다 갖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눈사람의 OST. 저 또 눈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내가 눈사람이 이 극 중에 배역들이 굉장히 또 연기파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이 금기사항을 다뤘잖아요. 이 타부적인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 그때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금기시 되어 있고 이혼에 대해서도 좀 약간 금기시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같이 이제 막장 드라마가 나왔던 찰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형부와 처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타 프로그램에 뭐 사랑과 뭐뭐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쪽에서 얼마나 진짜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적 또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약간 히트치기에는 좋은 요소가 아니었나. 처제 형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다음 캐릭터로 이 신구 씨가 역할을 했던 고중섭 씨, 극중 역할이 고중섭 씨였고 이제 양동근 씨의 아버지로 나왔습니다. 신구 씨 유명하시죠? 네. 네, 말씀해 유명합니다. 주세요. 이 작품 전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시트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로 재미있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한번 해주세요. 특이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구 씨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말고 그 CF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CF. 네, 그렇죠. 이제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 완전 그죠? 똑같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 아파트 단지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갔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없었습니다. 아, 신구 씨가? 뭐 다른 촬영 스태프라든가 아니면 배우들을 보지 못했나요? 네, 촬영 스태프들만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이소룡 옷 입고 나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네요. 네, 그분은 한번 뵀는데 나머지 분들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네, 많이 갔거든요. 이소룡 씨라도 뭐 사인을 받았나요? 아니요. 아, 못 받았어요?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를 받고 있어서 스태프들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들어가지 말라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웬만해선 그게 당시 SBS 시트콤으로 나왔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신구 씨 그 할아버지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개인적으로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이 극 중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신구 씨 고중섭 역할로 나올 때 개인적으로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짤막하게 고중섭 역할로 나왔던 그 신구 씨 역할을 소개해드리면 양동근 씨 아버지로 나오고요. 평생 돈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초반에는 극장 간판쟁이, 극장의 그 그림 포스터를 그리는 역할로 했고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돈을 벌만한 직업은 뭐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했고요. 아들은 영리하니까 금방 사회인들을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만 들어가면 소매치기는 곧장 접어질 일로 알고 있고 아들을 좀 많이 믿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우리 신구 씨에 대해서 또 뭐 기억나는 게 있는지? 저는 일단은 그 신구 씨의 그 연기력이 좀 기억이 남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나왔듯이 좀 뭔가 코믹한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첫 이 신구 연기자를 느끼는 그런 저의 느낌. 그냥 이 사람은 좀 재밌는 사람이구나.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드라마, 극중 드라마에서 내 멋대로 해라에서는 신구 씨가 정말 그냥
되게 너무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뭔가 그 나이 든 할아버지의 좀 노약한 그 모습이 또 아버지로서의 뭔가 좀 진득하면서 뭐 또 충고를 해주는 그런 모습. 하지만은 뭐 좀 약간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좀 그런 것들이 정말 연기파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단 신구 씨라 하면은 또 이거를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꽃보다 할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일단은 유럽 여행을 자체를 한다는 것. 그래 유럽 여행을 또 나이 드신 분이 한다는 거는 좀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체력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뭔가 우리들이 바라보는 유럽의 또 시야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이 보는 시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견문을 이미 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을 테고. 근데 이 꽃보다 할배는 뭐 어디서나 속옷을 훌러덩 입고 다니고 뭐 진솔하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말 자체가 되게 부담이 없잖아요. 볼 때도.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꽃보다 할배를. 유럽적인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또 이순재 씨가 거기 나오는데 이순재 씨도 약간 신구 씨와 컨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지붕 뚫고 하이킥. 예,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침없이 하이킥에 또 이순재 씨가 나오는데. 야동순재. 야동순재. 일단 그 버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야동순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 신구 씨와 이순재 씨가 사실 또 각자 연기를 잘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컨셉이 좀 겹치지 않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신구 씨가 한참 이렇게 주가를 올릴 때 또 그때 또 그 뒤로는 이순재 씨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막 마치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순재 씨와 또 신구 씨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꽃보다 할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꽃보다 할배를 저도 봤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런 뭐 사실 뭐 엄숙하고 조금 조용할 것 같은 우리 동네 어르신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네 분이 나와서 재미있게 막 티격태격도 하고 할아버지들끼리 뭔가 대화도 나누고 특히 여행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닌 어르신들이 같이 간다? 좀 뭔가 재미있고 신선한 컨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꽃보다 할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꽃보다 할배를 보면서 이순재 씨에 대한 상당히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적응해서 혼자서 해나가려 하는. 네,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혼자서 헤쳐나가고 그 지역의 언어도 배우고. 어떤 언어를 배웠죠? 그때 스페인 맞나요? 네, 스페인 맞나요? 스페인? 스페인? 그 스페인 편 말하는 건가요? 네. 스페인 편. 보신 것 같죠? 스페인 편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정신이 혼미한데 죄송한데 질문이.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외국어를 배웠대요. 스페인어로. 아니 뭐 어떤 외국어를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스페인어 하면은 그 아미고 친구 아미고 있고 또 사랑한다는 말이 뭐 있죠 그거? 사랑한다 모르겠습니다. 그 쉬운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스페인어. 일단 스페인어 넘어가는 걸로 외국어를 배웠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배우려는 그 나이에도 배우려는 자세가 상당히 대단했다고 느낍니다. 저 사실 그 스페인어를 배우시고 나서 아마 신구 씨였을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이제 급하게 배우고 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달라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와, 그 좀 뭔가 그 나이에도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그걸 되게 높게 했었어요. 역시 좀 뭔가 연기 잘하는 직업 자체가 항상 꾸준히 여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여러 가지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또 그만큼 많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열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좋았고 또 스페인어 그렇게 나름 저는 좀 놀랐어요. 좀 잘 하시더라고요. 발음도 좀 어떻게 할아버지 치고 원래 영어도 그렇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영어요? 아니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거나 뭐. 보통 독일어? 한번 해주세요. 독일어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좀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 외국어를 못하는데 잘 따라해요. 카피한다고 하죠. 한번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 독일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독일인? 아니요. 글로벌하게. 아니 교포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막 보통 이래요. 전화할 때 짜오 거치가 하주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까? 네. 그냥 막 내뱉은 거 아니죠? 네, 사실 저 왜 했나 싶은데 그래도 정말 웃기네요. 아니요, 네. 제가 사실 네. 다음 편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된다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다음 편에는 한 5개국어 정도를 준비해 오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어는 22배 디히 이게 I love you인가요? 그 22배 디비. 그 구체적인 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외국어 영어 빼고 할 줄 안 들었어요. 영어 빼고요? 네. 네. 1호 합니다. 1호 조금만 해주세요. 1호. 네. 중국어 합니다. 중국어 한마디만. 네. 니하오. 那下蹦不火. 지금 영어 본색 보는 죄송한데 되게 지금 민망한데 갑자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생각나요. 저 한국에서 또 유명한 대학교죠. 스카이 중에 한 곳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엄청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딱 기선제압을 하는 게 원래 그땐 그래요. 군대 때는 뭔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으면은 주목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케어를 받지 않습니까? 선임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 스카이 중에 한 친구가 왔는데 저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정말 영향력이 있었고 선임들에게 일단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하나씩 시켜볼 때마다 그 양파의 껍질을 깔 때마다 정말 그 빈속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날은 이제 저녁 급식을 이렇게 먹고 나서 선임이 야, 너 뭐 5개 공부한다며 불어 한번 해봐. 뭐라는 줄 아세요? 봉슈? 오, 샹슬리제. 엄청 맞았어요. 저 엄청 맞았어요. 그게 이병입니까? 전 정말 그때는 정말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했고 일단은 부끄럼 없이 뭔가 외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또 그만의 영어 발음. 영어 발음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또 멀리 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 다음 캐릭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양동근 씨 어머니로도 나왔죠. 그 극중 캐릭터 이름이 정유순이고요. 배우 윤여정 씨가 맡았습니다. 캐릭터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고복수의 어머니로서 말 많고 유난스럽고 되도록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은 상대방이 기분 상해할 만한 말만 하는 그러한 조금 캐릭터로 나오는데 늙은 판무파탈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그 꽃보다 할배도 나왔지만 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꽃보다 누나 보고 계신가요? 꽃보다 누나는 제가 첫 회는 살펴봤는데 그 뒤부터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첫 회, 그게 첫 회였나요? 김희애 씨가 그 길잡이가 누구였죠? 길잡이가 이승기 씨. 이승기 씨를 이제 이승기 씨가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김희애 씨가 살짝 저기 안내 데스크 가서 살짝씩 알아와서 이승기 씨한테 이제 저쪽으로 가봐라. 저기에 물어봐라.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살짝 길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에서 이제 그 김희애 씨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승기 씨도 처음 가는 길이지 않냐.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길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상당히 편하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여자친구 항상 안내를 해주고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관대한 여자친구죠. 뭔가 남자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꽃보다 누나를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꽃보다 누나를 보면서 이성 친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조금 정립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구현식 기자, 어떻게 보셨나요? 꽃보다 누나? 꽃보다 누나. 꽃보다 누나는 사실 제가 뭐 좀 시기상으로 그때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 딱 한 편만 보았던 것 같은데 윤여정 씨가 나왔는데 그나마 저는 좀 좋게 봤던 게 굉장히 진솔하시더라고요. 다른 뭐 또 김희애 씨 있죠? 특급 칭찬이야. 유명하죠? 또 저희가 또 재밌게 봤었는데 또 김희애 씨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배우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왔던 또 우아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약간 좀 들고 가려는 그래도 내가 오락을 비록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오락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여배우다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또 윤여정 씨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솔직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중심이 되어서 또 이승기 씨한테도 많은 또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연기자로서의 커가기 위해서 좀 뭔가 막힘이 있을 때 이런 마인드가 너한테는 굉장히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조언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이 윤여정 씨만의 또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윤여정 씨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연기파 배우. 그렇죠. 굉장히 신구 씨, 또 이순재 씨를 포함해서 연기파 배우인데. 일단 너무 작품이 다들 좋아요. 일단 영화만 봐도 일단 돈의 맛 보셨어요? 돈의 맛을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돈의 맛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 19금 아니었습니까? 정말 야했죠. 이게 윤여정 씨랑 그 남자 주인공이랑 정사신이 나오는데 이강우 씨였나요? 네. 네. 와,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윤여정 씨가 그 몸을 싹 다 벗고 그 남자 배우와 정사신을 하는데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뭔가 그렇다고 아름다운 몸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뭔가 그 오르가즘이를 느끼는 모습이 제가 사실 좀 민망해서 제 친구랑 봤는데 좀 민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나이에 그런 파격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도전감, 연기자로서의 아직 다양한 모습이 남았다라는 것을 뭔가 예고해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돈의 맛, 또 한여, 여배우들 혹시 보셨어요? 여배우 저도 최지우 씨, 또 네 여러 나오네요. 또 나왔나요? 미니 씨? 김민희 씨도 나오고 또 많잖아요. 또 배우들이 나오고 또 누구더라? 고현정 씨도 고현정 씨. 고현정 씨도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드라마 하시고 계시면서 여배우 나왔는데 그렇죠. 뭔가 그 컨셉이 너무 좋았었어요. 영화 자체가 극 중에 사람들이 진짜 연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현실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해야 될까요? 나 여배우야. 난 기가 세. 서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모아놨으니까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목적이 이제 화보를 찍기 위해서 만났다고 해요. 화보를 찍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여자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갑자기 급승상한 여배우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기가 높은 연예인들 위해서 기가 눌리다 보니까 자꾸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또 다른 장소에 숨어 있으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일단 윤여정 씨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윤여정 씨도 뭔가 숨기지 않는 거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대로가 다 올려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가족이나 넝쿨제 들러온 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요. 요소 자체가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지 않아도 단순히 이제 지극히 서민적인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또 윤여정 씨가 그걸 되게 잘 살려요. 진짜 맞아요.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역할을 잘 살리고 나오는데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윤여정 씨만의 그 연기 퀄리티. 저희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연기 퀄리티를 내 멋대로 헤라에서도 펼쳐졌기 때문에 이 마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그 외에도 조연들이 많았지만 조연들 중에 이분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전강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던 이세창 씨가 이제 극중 전강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극중에서 이제 이미 이나영 씨의 오빠로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오빠로서 극중에서 이제 차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송미래 씨 아까 이름이 뭐였죠? 공효진 씨하고 또 이제 로만스가 생기는데 이세창 씨가 공효진 씨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세창 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이세창 씨를 생각한다면은 왜 이렇게 뭔가 주류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뭔가 조연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좀 아무래도 영화와 다른 이제 드라마와 같은 여러 작품으로 저희한테 만나 뵀던 건 기억을 해요. 워낙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뭐라 해야지? 제 기억 속에 딱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이세창 씨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까요? 연기 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지만 뭔가 좀 빛을 많이 보지를 못한 그런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정현우 기자는 이세창 씨에 대해서 이세창 씨 생각하니까 바꾸시면 안 돼요. 이세창 씨 생각하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세창 씨 지금 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리마리오? 생각나는 생각나십니까? 말씀하세요. 리마리오랑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구현식 기자 닮았고요.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그 사진 컷이 지금 구현식 기자랑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 전강이라는 캐릭터로 이세창 씨가 극 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재밌었던 것이 그 공효진 씨랑 티격태격하면서 이세창 씨가 극 중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업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내에게 많은 것을 사주고 그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이세창 씨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여성이 돈을 통해서 남성에게 뭐 복종을 하는 가장을 따르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가는데 이 공효진 씨 털털하고 뭐 말괄량이 같은 극중 캐릭터의 공효진 씨를 만나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사랑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뭐 드라마의 뭐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할까요? 많은 타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실 싸우다가 정들면서 사귀는 그러한 과정이 재밌는데 뭐 이런 스토리 라인 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친해지고 정들고 사귀게 되는 그런 과정의 드라마나 영화 기억나는 게 있다면 특별히 방금 말씀했던 공효진 씨 최고의 사랑 그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차승원 씨와 처음에는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잘 나가는 톱스타와 추락한 아이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차승원 씨가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되죠. 공효진 씨에게. 그러면서 공효진 씨와 차승원 씨가 이렇게 예쁜 사랑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류의 드라마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많지 않나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커플이 이루어지는 뭐 여기서도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제 물론 이세창 씨는 이제 극 중에서 결혼을 했지만 근데 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고 거기서 사랑에 빠지고 이런 스토리가 뭐 내 멋대로 해라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뭐 양동근 씨와 이나영 씨도 사실은 양동근 씨는 소매치기 범에 이나영 씨는 음악 생활을 하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캐릭터가 어울리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러한 로맨스 이야기가 방금 뭐 최고의 사랑도 비슷하게 그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한데 왜 그런 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개인적인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히 계산된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류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일단 되게 흥미를 느낄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이 자꾸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그런 러브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생각보다 사랑을 하니까 보기 나쁘지 않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거에 대해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또 많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 다른 이제 시청률을 많이 얻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자꾸 나오지 않나 싶어요. 또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케이블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마녀의 연애라고라는 또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 엄정화 씨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박서준 씨가 나오는데 이 그냥 이제 뭐 싱글로서의 이 엄정화 씨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남자 문제로 뭔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결혼도 아직 못하고 늦게까지 있으면서 뭐 늦게까지 이제 일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매달려 있는 그런 여자인데 갑자기 알바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정말 젊은 요즘 또 연하가 유행이더라고요. 박서준 씨와의 또 러브 라인을 봤는데 사실 그 직업적인 면이나 이 성격적인 면이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이대를 봤을 때 또 이게 또 파릇파릇한 또 피부의 남성과 또 약간 좀 또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뽀뽀뽀상에 올라오신 엄정화 씨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또 그 어울리지 않음 속에서 뭔가 그 여자만의 또 여성적인 또 약간 그런 것들과 또 또 비록 약간 까불까불한 그 남성 주인공의 또 그 속에 있는 그 남성적인 게 같이 섞여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것도 시청률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방금 그 마녀의 뭐였죠? 마녀의 연애라고 있습니다. 마녀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2014년도작이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 하여튼 지금 올해 했던 겁니다. 올해 했던 거거나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2002년도에 내 멋대로 해라도 뭐 큰 시청률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
소매치기범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엮여지고 또 바로 다음 해에 내 멋대로 해라에서 나왔던 공유진 씨가 이제 형부와 처제의 사랑이라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으로 또 2003년도에 또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근데 2014년도에도 지금 이런 컨셉이 있단 말입니다. 10년, 12년이 흘렀는데 좀 비슷한 컨셉이 있다는 거 보면 이제 로맨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초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멋대로 해라. 당시 뭐 큰 시청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10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청자 게시판에 뭐 의견이 올라온다거나 뭐 카페에도 글이 있는데 뭐 시청자 댓글 보면서 혹시 여기서 뭐 특히 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다면 뭐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는 네. 내 멋대로 해라 전과 후로 나뉜다. 극찬을 하셨구나. 네. 네. 8년이 지난 지금도 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 네. 8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고 네. 보고 싶고 이곳을 찾게 된다. 네, 이런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또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속에. 네. 그리고 포항의 호미곶. 어. 네, 이 상생의 손. 네, 그렇죠. 네, 거기도 이제 내 멋대로 해라에 나왔었고 어. 네, 선유도 공원에 시간의 예. 정원이 있습니다. 어. 이 시간의 정원이 네. 선유도의 정수장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네. 재활용 생태공원인데요. 네. 네. 네, 이게 서울시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공원인데 드라마에 나오면서 네. 사람들의 발길도 많이 찾게 되는 네. 네, 그런 장소가 됐고 네, 그리고 양동근 씨와 이나영 씨가 데이트를 주로 했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도 2006년까지 네. 4년 후까지죠. 네,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포스트잇으로 네.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네. 배우들에게 예. 드라마의 주인공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는 네. 네, 그런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 포스트잇들은 네. 다 벗겨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는 시청자 입장이 아닌 그런 추억을 쫓아가는 그러한 매력을 또 갖고 있었던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구현식 기자는 혹시 뭐 댓글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나요? 저는 그냥 뭔가 봤을 때 여운이 남는 그런 댓글들이 정말 눈에 띄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근아. 뭐가 동근아. 뭔가 이제 짧지만은 그 뭔가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 보통 이게 여기서 남기신 분들이 다 매니아층인 것 같아요. 이틀 만에 20편까지 다 봤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기억으로 남겨져 있어요. 20살에 있는 기억도 있고요. 또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나서 왔어. 생각나서 왔어. 괜찮다. 좀 뭔가 왜 이렇게 슬프죠? 생각나서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지금 댓글을 보면 뭐 2002년도에 작품이 방송이 됐고 지금 2010년도 댓글도 있고 최근 2013년도 댓글도 있고 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죠. 최근에 그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에서 또 뜨기도 했었던 내 멋대로 해라.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 멋대로 해라에서 이제 또 명대사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나? 날 속여도 속는 줄 알면서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현우 기자. 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실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 네.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이제 사람 간의 믿음. 네. 갑자기 말하려니까 힘드시죠?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믿는 거죠. 네. 사람에 대한 신뢰.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도 하죠. 그렇죠. 네, 그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 사이에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현식 기자 또 해주세요. 저 역시도 이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제 또 여자친구가 기억나요. 또 헤어진 여자친구가 기억나는데 이 사랑의 항상 이 시작과 또 끝이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깨져서 또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항상 좀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어렵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또 가져야 될 또 요소이기도 하고 또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요. 저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하지만은 꼭 제가 가져야 될 그런 소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믿음이란 거는 정말 저한테도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믿음 서로 믿는 게 중요하다. 저도 단순하게 사실 뭐 너무 또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한국 사람들끼리 너무나 서로 신뢰도가 낮아서 사실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그 뭐 국민이 서로 못 믿으니까 항상 뭐 한 번 절차를 걸쳐서 끝날 일을 뭐 두세 번 걸쳐서 절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니까. 네. 그 다음 제가 또 명대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명대사. 네. 그 과거 돌리면서 추억하지도 말고 미래 예상해서 걱정도 말고 지금 사는 것처럼 지금은 살아요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지금을 살자. 그러니까 지금을 좀 현재, 미래, 과거 중에서 이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현재, 과거, 미래 어떤 게 중요하나요? 저도 이 명대사처럼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가 있어야지 미래도 있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버텨왔기 때문에 이 현재도 있는 거니까요. 이 현재가 가장 중심적인 거죠. 네. 이 현재가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구현식 기자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 역시도 현재죠. 누구를 말했을 때도 아마 현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라는 거는 뭐 또 진부한 말이지만은 뭐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이야기, 나한테는 또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또 발자취인데 뒤로 돌아봤을 때는 뭐 사실 시간 낭비죠. 뭔가 여운이 많이 남는 부분이 많을 테고 또 좋았던 기억, 뭐 슬펐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현재를 또 잘 보내고 그걸 좀 그 자체가 저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했을 때 그 자체가 또 내일이라는 또 미래가 있지만은 그 내일도 당연히 또 지나고 나면 또 오늘이 되는 거니까 오늘을 좀 잘 의미 있게 보낸다면은 또 미래가 또 밝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멋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 얘기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기도 하거든요. 잠시 뒤 그 작가분이 내 멋대로 해라를 만들 때 이 죽음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좀 나눴고 이 지금 대사도 지금 사는 것처럼 지금을 살자. 현재를 중요시하자라는 주제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생각을 하게끔 그러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 마침 또 기사가 나오네요. 최근에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2014년 4월 7일 그러니까 약 2달 전이죠. 2002년도 약 12년 전 드라마가 바로 당장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 4월 7일 인정옥 작가죠. 인정옥 작가가 썼던 내 멋대로 해라가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는 기사인데요. 왜 올랐는지를 찾아보니까 이 인정옥 작가가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내 멋대로 해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해서 이제 인정옥 작가가 생각했던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죽음이라는 명제를 가장 일상적이고 진지하면서도 심각하지 않게 그리고 싶었다라고 작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그렸지만 사실 뭐 죽으면 어떻게 보면 다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조금 뭐 깊게 가자면 저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들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뭐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집에 가는 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상황 자체가 그냥 우발적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치 않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 죽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현재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지낸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요소가 죽음으로 다가오든 뭐 비껴가든 전 좀 약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현우 기자는 죽음에 대해서 뭐 저도 구현식 기자랑 같은 의견인 게 죽음은 당연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내일 뭐 할까? 다음 주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에 당연시 돼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고 보는 그런 그렇죠. 일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그 죽음 결국 내 멋대로 해라가 인기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사실 현대인들이 바쁘게 생활하면서 진지하게 인생의 가치라든가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는 이 실제로 스토리도 이제 양동근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뭔가 조금 자기가 이런 일을 빼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찾아 나서다가 스턴트 일을 해보고 이게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양동근 씨가 극 중에서 이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스턴트를 열심히 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그 아이폰 애플 대표죠. 이제 고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죽음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음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재밌고 가볍게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게 표현하고자 했던 인정옥 작가의 드라마가 그런 게 조금 인정을 받았을까요? 실제로 그 내 멋대로 해라 MBC 그해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 양동근 씨가 말씀드린 대로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우수상을 탔고요. 네티즌상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뽑은 그러니까 당시의 탤런트상까지 3관왕을 수상했고 또 여주인공이었던 이나영 씨 이 내 멋대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당시 MBC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내 멋대로 해라는 그리고 그 다음 해 백상 예술대상에서 이 TV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도 하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너무 무겁지 않게 다뤘던 그런 이야기가 아마 상을 수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당시 그 내 멋대로 해라가 어떻게 끝나냐에 대해서도 또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제발 뭐 좋게 끝나다 달라고 요청도 시청자 그 게시판에 많이 달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내 멋대로 해라. 결말이요? 결말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끝났죠? 어떻게 끝났나요? 결말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죽음을 보여주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덤덤하고 조용하게 이제 생을 좀 마감하는 식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죽는 장면은 안 나왔다고 하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2000년도에 15%에서 20%에 머무는 평범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니아층의 열렬한 지지 때문에, 제발 슬프게 끝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골수 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드라마 내용이나 출연자에 대한 칭찬과 비판은 물론 매회 방송 뒤 명장면과 명대사를 선정하는 등 이 시청자들, 그러니까 마니아층을 능동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추세까지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주인공을 죽이지 말라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결국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양동근 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죽기 전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감,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한 소감을 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일단은 내 멋대로 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냥 좀 죽음과 또 사랑과 또 시한부 인생이 느끼는 그 삶의 그 정의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헤프게 쓰는 이 하루하루가
또 그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또 전해주는 좀 의미가 깊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정현호 기자는? 저는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은 명언 중에 그 명대사 중에 지금처럼 살아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처럼 살아라는 말이 좀 와닿는 게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느낌과는 좀 더 다른 그 무언가를 느꼈을 텐데 그 무언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지금처럼 살아라 라는 말과 극 중에 양동근 씨가 시한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한부가 느끼는 지금처럼 살아라 라는 말은 살짝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 내 멋대로 해라. 당시 그 하류 인생을 살고 있는 양동근 씨가 또 이렇게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면서 정말 뭐랄까 그 악재는 겹친다라고 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나영 씨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겨두고 자신이 하고자 한 당시 극 중에서는 스턴트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죽기 전에 조금 어떻게든 마무리해보려고 했던 양동근 씨의 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매치기에서 정말 진정으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 성장 과정을 그리고 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마니아층을 지금까지도 생각나게끔 이끌어내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양동근 씨가 나왔던 내 멋대로 해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동근 씨가 출연했던 또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닥터갱입니다. 이 닥터갱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닥터갱 하면 일단 한가인 씨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가인 씨가 그 버스에서 그 애교 부리는 장면이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애교가 그 연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정말 만족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설마 연정훈 씨한테 하는 그런 애교를 드라마 속에서 표현한 건 아니겠죠?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이쁘지 않은 여자가 했을 때는 정말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오그라들지 않아요. 정말 자신감 있는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을 정말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한가인 씨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비록 결혼을 했지만 그랬구나. 우리 정현우 기자는 저는 한가인 씨도 생각나지만 박시은 씨도 있고 그리고 이종혁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배우들이 나왔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상당히 걸출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연에서도 오광록 씨도 있고요. 정기훈 씨도 있고요. 많은 김학철 씨도 있고요. 김혜옥 씨, 박시은 씨, 김정태 씨.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가인 씨가 아닌가. 한가인 씨 상당히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한가인 씨는 사실은 그 전부터 워낙 미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또 엄청나게 또 우리 남성 팬분들의 화를 돋았던 것이 바로 연정훈 씨랑 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대학교 뭐 1학년이었었는데 사실 시청률 자체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반에 10% 그리고 최종 시청률이 13.4%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적은 시청률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또 대박 시청률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의외로 밋밋한 시청률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 제 동기들이 한가인 봐야 된다고 닥터갱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일찍 막 대학교 1학년 때 뭐 친구들끼리 그리고 동아리 멤버들끼리 활동을 많이 할 텐데 닥터갱 할 시간에는 서둘러서 귀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닥터갱에 대해서요? 닥터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냥 방금 구현식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한가인의 애교, 애교 넘치는 말투, 표정, 그녀의 모습. 그녀의 모습? 애교 있는 여자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애교 있는 여자 싫어하십니까? 저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우리 구현식 기자는 긴장하셨나요?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되게 고민되는데 사실 근데 그런 거 싫어요. 애교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연의 그런 애교가 있으면 좋긴 한데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차피 저는 원래 가식을 너무 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했던 네. 이효리 같은 스타일, 네. 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너무 막 설탕 발린 애교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가인 씨 애교는 한가인 씨 애교는 괜찮죠. 일단 네.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을 깔고 갈게요. 네네네. 이쁜 사람이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네. 거 아닙니까? 사실 이쁜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노골적이지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들 당시 닥터갱을 시청했던 제 친구들 또 한가인 씨 애교를 보러 이렇게 간다고 했었는데 드라마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06년 4월 5일에서 2006년 5월 25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방영이 됐고요. 이 얘기를 안 드렸었군요. 이제 닥터갱도 내 멋대로 해라를 연출했던 박성수 MBC PD 지금 현재 그 MBC 드라마 국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박성수 씨가 역시 또 한 번 양동근 씨랑 손을 잡고 만들었던 닥터갱이었습니다. 짤막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닥터갱을 소개해드리면 이 폭력 조직에 몸담은 순진하고 착한 건달, 그러니까 극중 양동근 씨를 말하겠죠. 이 양동근 씨의 역할 강달고라는 역할을 했는데 이 강달고와 의사 김유나, 한가인 씨가 역할을 했던 김유나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제 양동근 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또 조직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가짜 의사 역할을 하는데 이 진짜 의사 김유나 씨와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드라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랑이 조금 뭔가 시청자들의 재미를 끈다고 하는데 닥터갱도 그런 류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류의 드라마인데 이런 류의 드라마가 많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살면서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저 여자는 예쁘다. 나랑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남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률이 낮은 건 아니었지만 이 역시 또 마니아층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내 멋대로 헤라에서의 기존의 그 로열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매니아층의 시청자들이 계속적으로 원했던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 박성수 죄송합니다. 박성수 감독님의 이제 드라마를 기대를 했는데 또 이 극 중에서의 또 양동근 씨와 한가인 씨가 매치가 되었고요. 사실 이 한가인 씨를 또 이쁜 여자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그려내진 않았습니다. 그녀만의 좀 약간 사회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내부 고발자로서 할 말은 또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는 좀 약간 이쁜 여자가 또 하지만은 이 좀 뭔가 비밀스러운 많은 남자와의 이 코드가 또 사람들이 뭔가 기대했던 요소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들이 아무래도 시청률에도 그렇게 좋게 반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시청률이 아무래도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멋대로 헤라에서는 이 극 중에서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닥터갱, 이 닥터갱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조연들까지의 스토리도 이제 조목조목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박성수 감독님의 또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시청률에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안 좋게 영향이 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닥터갱 관련해서 박성수 PD와 박성수 드라마 감독님과 이 양동근 씨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드라마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니아층을 끌어들인 것과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내 멋대로 해라만큼 조금 뭔가 인상 깊은 웰메이드, 솔직히 말해서 웰메이드 드라마가 다시 한번 탄생하지 않을까. 물론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뭔가 끝부분에 가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조금 일리 있는 그리고 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먼저 그 캐릭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고
양동근 씨가 역할한 배우죠. 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달고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역할을 했는데 조직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정직했다고 조직에도 정직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조직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그는 이제 국가 기관으로부터 모든 걸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던 중 이제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또 경찰로부터도 조금 뭔가 도망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의사로 위장 전입을 해서 의사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윤아 씨와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김윤아 씨, 그 한가인 씨가 열연한 김윤아 캐릭터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의가 가풍인 집안에서 성장한 윤아, 극중 한가인 씨죠. 가는 병원마다 본의 아니게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역 의료계 왕따였고 또 병원에서 쫓겨난 그날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는데 바로 극중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 또 양동근 씨 강달구와 만나면서 이제 뜻하지 않은 로맨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던 캐릭터 중에 또 지금은 스타가 그 당시에도 스타였지만 지금은 더 많이 알려진 우리 이종혁 씨가 나오는데 석희정 씨 당시 그 양동근 씨가 몸을 담았던 극중 상업화라는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검사로 나옵니다. 극중 캐릭터를 조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종혁 씨에 대해서 느끼셨던 게 있다면 이종혁 씨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이종혁 씨 말죽거리 잔혹사에 여기서 여배우로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왔던 한가인 씨와 그렇네요. 같이 나왔죠. 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참 좋고 그리고 이종혁 씨 최근에는 또 아빠 어디가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아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아빠로도 나오고 이제 이런 데에서는 냉철한 검사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도 조금 이제 무게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이제 아들에게는 이제 아들 바보인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한가인 씨와 또 이종혁 씨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영화 극중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닿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지만 같은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이번 그 닥터 갱이라는 영화에서는 김윤아 씨를 또 좋아하는 그런 게 몰래 짝사랑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그 PD님하고 양동근 씨라는 배우가 또 내 멋대로 해라라는 에서도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났지 않습니까? 닥터 갱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만났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배우와 같은 배우끼리든 연출 작가든 한번 만났던 배우가 또 다시 만나게 되면 일단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청률을 올리거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 작품에서 했던 그런 열연과 이런 성과들이 그 다음 작품에서도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실제 실력을 잘 발휘하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석희정 씨에 대해서 극중 캐릭터를 또 짤막하게 말씀해 드리면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고향은 서울의 한 요정 뒷채라고 하는데 또 짤막하게 또 살펴보면은 희정에게는 어느 한국인처럼 한의 피가 흐른다. 그 석희정 씨죠. 윤아를 찾지 못하게 되더라도 달고는 파괴하고 싶다. 즉 그 한가인 씨, 극중 한가인 씨를 차지하고 싶지만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강달구 씨는 좀 파괴하고 싶다. 과격하게 그러나 일망타진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검사로 나오는데 또 사실 이종혁 씨 하면은 또 이걸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미스터 닥터갱에서의 그렇게 활약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종혁 씨를 이 스타덤에 올릴 수 있었던 그 극적인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있죠. 네, 어떤 거였죠? 신사의 풍경. 정말 이거 장난 아니었죠. 왜냐면은 오히려 여자분들도 좋아했지만 이 남자분들도 좋아했는 게 아무래도 이 30, 40대 좀 성공적이고 안정된 남자들 4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극 중에서는 이제 장동건 씨, 김수로 씨, 김민종 씨,
그리고 이렇게 또 이종혁 씨까지 나오는데 캐릭터가 정말 다른 4명의 베스트 프렌드. 네. 그치 4명이서 이뤄가면서 이 사랑과 이별과 또 성공과 좌절을 맛보면서 이 정말 재미나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로서의 일단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 4분이 입고 나오는 어떤 패션 스타일. 턱시도를 입고 나왔던 포스터였나요? 포스터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극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또 아무래도 이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연상에 또 나이 많으신 분과 결혼했어요. 돈을 많으신 분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애교적인 섞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옷에서 카사노바의 그런 약간 좀 가볍지만 좀 뭔가 밝은 느낌의 옷을 입고 나왔고 그런 그 남자들이 또 선호하는 그 수트 스타일 여러 가지의 또 패션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보는 재미에서 또 옷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극 중에 신사의 품격 내에서 그래 많은 또 연인과의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다행했다는 거. 연하, 연상 연하, 그 남자 여자 각각의 연상 연하로 또 풀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복잡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자체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극 중에서도 이 사랑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좌절감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오는 그런 좀 무기력함들 또 실패들 또 그 와중에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또 극중 화자들의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또 저한테 또 신선하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또 독특한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닥터갱도 사실은 이제 마니아층을 아까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닥터갱 관련해서도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두세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 2006년에 방영이 됐는데 2008년도 2년 뒤에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CD로 구워주실 분 찾습니다. 살해한다고까지 했는데 이마만큼 소유하고 싶다는 그 정도로 조금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는 그런 드라마 아무래도 마니아층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뭐 기타 다른 의견 저는 여기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이 OST 곡에 대해서 많이 또 듣길 원하시는 OST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이 무슨 곡인가요? 그 뭐 음악 저한테 파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OST 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OST 곡이 뭐였나요? 자꾸 제가 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그 OST 곡이 제가 좋았던 걸로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저기 정보를 좀 더 제공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기타 눈에 띄는 댓글이 있나요?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2009년에 쓴 3년 뒤, 3년 뒤 올라왔네요. 2009년 7월 21일 날 작성을 하셨습니다. 2006년에 뭘 했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2006년엔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회상하는 느낌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아마 마니아층 분께 3년이 지난 뒤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이것도 아마 마니아층 분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까 또 OST를 말씀해 주셨는데 OST와 마니아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가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마니아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첫 번째로 댓글을 소개해 드렸지만 이 CD를 갖고 싶다, 뭔가 소유하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OST 같은 경우도 사실은 OST를 통해서 꼭 그 드라마를 다시 보지 않아도 그 드라마를 봤었을 때 느꼈던 추억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ST를 조금 원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의 그 기사, 시청률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당시 기사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당시죠. 평일 심야 시간대 방송되는 미니 시리즈와 트렌드 드라마들이 전반적으로 침체 현상을 겪는 가운데 닥터갱은 방영 내내 이제 불량가족, SBS에서 방영했던 불량가족에게 밀려 10% 내외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하고요. 최종의 성적은 13.4%로 방영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니아층들은 많이 봤지만 전체적인 시청률은 조금 저조했다라는 기사였고요. 닥터갱 관련된 또 다른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박성수 감독과 양동근 씨가 다시 만났다는 부분인데 전작들에 비해서 극적 갈등 구도와 코미디 같은 대중적인 요소가 강화된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높은 반향을 얻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부분에서 아까 우리 구현식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이것저것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양동근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였지만 조연급 캐릭터들 역시 나름대로 독립적인 개성과 에피소드를 부여받았음을 감안할 때 마무리의 뒷심 부족이 그게 전반적인 완성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기사 평가가 있었고, 또 다소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선회하면서 후반부 흐름이 다소 진부했다는 점도 오게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결국은 뭐 바래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는데 그게 왜 또 밋밋했다라고 느꼈을까요? 그건 시청자들의 판단인데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해라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달라. 하지만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니까 진부했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은 이제 이 2006년 이 시대의 드라마들이 거의 모든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청자들은 모든 드라마가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진부했다. 이제 이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아무래도 전작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현하셨던 것 같다는 의견이셨고, 우리 구현식 기자는? 아까 또 현우 기자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는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또 우리 뻔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화책 같은 것들도 뭐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증을 느꼈고, 또 지금 요즘에 이렇게 와서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막장이라는 요소가 왜 생겼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드라마 이제 작가나 PD들이 시청률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고객들의 입맛을 또 시청자들의 입맛을 다 맞추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막장이라는 요소, 조금은 신선하거나 조금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요소로 접근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좀 큰 시청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랬던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말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이죠. 사실 양동근 씨가 죽는 장면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죠. 양동근 씨 극 중에서는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죽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죽기 전에 양동근 씨가 하고자 했던 스턴트맨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드라마가 끝나버려요. 개인적으로 여백에 미를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죽는 걸 보여주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하게끔 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제 닥터게임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 너무 결말을 딱 내버려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자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동근 씨가 출연한 마니아층을 형성한 드라마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 멋대로 해라와 닥터게임 두 편의 드라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마니아층을 형성한 두 편의 드라마, 특히 양동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두 분께 소감 한마디씩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현우 기자부터. 네, 닥터게임과 내 멋대로 해라, 이 두 개의 드라마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추억도, 그 당시에 추억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OST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드라마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OST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명랑소녀 성공기 아십니까? 네, 그거에 이제 조장혁 씨가 부른 러브송이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 곡을 이제 아직도 담고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겨 들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면에서 추억도 되새기고, 양동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하고,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이제 두 작품을 보니까 둘 다 시청률이 비슷해요. 네, 마니아층을 몰고 다녔고, 그 시청률도 비슷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까지 시청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확 끌어당기기보다는 벗어나지 못하는 매력.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네, 들어갔다가 확 끌어당긴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이제 못 빠져나와. 생각이 나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현식 기자는 또 한마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과거를 좀 추억해 볼 수 있게 내 멋대로 해라와 닥터갱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았는데요. 이 극 중에 있는 배우들과 또 극 중의 배우들과 상관적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작품들과 또 배우들도 함께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이 여러 가지 드라마 그리고 시트콤 여러 가지 장르를 오늘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게 오늘 참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 그리고 닥터갱 두 드라마 모두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마니아층을 끌었습니다. 이 마니아층을 끌었다는 실예로 실제 본방보다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니아층을 확보한 드라마들이 실제 본방보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청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본 분들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TV 틱톡 오늘은 두 가지 드라마로 찾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률 관련해서 드라마,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